경호자연도 모의고사 10회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발 상황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전 예측의 불가능성, 혼란 야기와 무질서, 즉각적 조치 요구, 타인 보호 본능 발동. 자, 이건 뭐 공부해서 당연히 바로 알 수 있겠죠. 1, 2, 3은 우발 상황의 특징이죠. 우발 상황, 돌발 상황, 위 상황, 예측이 없습니다. 많은 혼란이 야기되죠. 그로 인해서 무질서가 야기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어떤 조치를 할 여유가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타인 보호 본능이 아니고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발동하죠. 자, 위험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발동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총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총을 쏘는 쪽으로 나서서 몸을 이렇게 체일 확장해 가지고 서실 많은 사람은 없죠. 일반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 거의 다 납작 엎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질 사건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납작 엎드리지 그렇게 뭐 대들거나 말이죠. 나를 좀 소시하고 나선 사람 없죠. 자, 그래서 위기 상황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데 다만 경호본은 자기 보호 본능을 우선시하면 안 되고, 그렇죠? 체위를 최대한 확장해서 무릎도 굽히지 말고 대상자를 보호하는데 방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굉장한 정신력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 평소에 교육훈련, 그다음 심리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이 틀렸고요. 17번. 경호 시에 위의 기도자를 제압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반 성인 남성의 평균 신체 감응 시간은 0.3초다. 총을 뽑아서 조준 사격 시에는 평균 약 2.2초가 소요된다. 경호는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총을 뽑아 범인을 제압하는 것이 더 빠르므로 꾸준한 사격 연습이 필요하다. 대적의 목적은 위의 기도자를 무력화하는 것이지 위의 기도자를 사살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뭐 말은 굉장히 다들 좋아 보이는데 답을 골라내야 되겠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1번. 남성의 평균 신체 감응 시간 또는 신체 반응 시간은 0.3초입니다. 남성은 0.3초, 여성은 0.5초입니다. 그래서 남자 배구는 말해서 스파이크 때리면 0.3초 이내에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간단히 끝납니다. 근데 여성은 스파이크 했을 때 공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성은 그 공을 받아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여성 배구는 여성 프로 배구 시합들은 아기자기 재밌습니다. 랠리가 왔다 갔다 자주 합니다. 그 남자는 재미가 없어요. 이 신체 반응 시간하고 공의 속도가 관계 있어요. 여성의 공은 느린 대신에 또 여성의 신체 반응 시간도 약간 늦지만 공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0.3초, 0.5초입니다. 총을 뽑아서 조준 사격할 때는 평균 약 2.2초가 소요된다. 이것도 숙달된 경호원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총을 뽑아서 지향 사격이 아니고 대충 쏘는 게 아니고 조준해서 조준선 정렬과 정조준해서 쏠 때까지 약 2.2초가 소요된다고 하죠. 그러면 합치면 위험을 인식하고 쏠 때까지 약 2.5초 정도 소요됩니다. 자, 그럼 2.5초라면 한국 성인의 평균 남성들의 경우에는 몇 미터를 달 수 있느냐면 약 17에서 18m를 갈 수 있어요. 초당 약 7m 정도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17, 18m 갈 동안에 총을 뽑아 쏠 동안에 17, 18m를 가면 대상자에게 굉장히 빨리 가까이 할 수 있죠. 한 번 쏴서 놓치면 또 1초 뒤에 또 쐈다고 해도 여러분 또 뭐 20 몇 미터 가겠죠. 그러면 경호 대상자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거기 때문에 총을 쏘서 맞추는 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상자를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총을 쏘서 제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상자 방어, 대피에 주력하는 연습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3번 사격 연습이 아니고 방어 대피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대적의 목적은 위의 기도자를 꼭 죽이는 목적이 아니죠. 대상자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위의 기도자를 죽여도 좋지만 생포해도 좋지만은 그걸 사살하는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위의 기도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대응막 형성해도 위의 기도가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18번입니다. 행사장 현장 답사지 고려할 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행사장 특성, 구조, 시설 등에 대한 취향 여건을 판단한다. 행사장 출입자에 대한 시차 입장 계획을 수립한다. 행사장 출입 통제 범위 및 경호원의 동원 범위를 판단한다. 행사장 진출입로, 주통로 등을 고려하여 기동수단 및 승하차 지점을 확인한다. 여러분 현장 답사 고려사항 한 7가지 정도 나오죠? 거기 없는 게 뭡니까? 1번 이거 있죠?
취약 요소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입 통제 범위, 출입과 통제 범위, 어느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통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이거 판단해 봐야죠. 경호원을 몇 명 동원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동수단과 승하 지침 확인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헬기장 선정, 그 다음에 집회 시기가 예정돼 있다면 그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거,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거, 다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차 입장 계획은 선발 경호팀이 내려간 다음에 선발 경호팀에 있는 출입 통제 담당자가 검토할 사항이죠. 그래서 이건 현장 답사 시에 고려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발 경호 시 출입 통제 담당의 업무는 주로 무슨 계획 붙은 거예요. 선발 경호 시 참석 대상자 확인이죠. 그 다음에 시차 입장 계획, 금속 탐지기 운영 계획, 비표 운영 계획, 주차장 운영 계획, 중간 직결지 운영 또는 중간 직결지 운영 계획. 이게 다 출입 통제 담당자, 선발 경호 시 출입 통제 담당자의 업무 분장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18번은 2번이 틀렸다. 19번입니다. 경호 대상자와 관련된 행사 일정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호의 목적과 방향, 선발 경호를 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 소요 인원,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의 구축, 정보 수집과 보안 관련 사항 등을 준비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이거는 행사 일정 계획이다, 경호 평가 계획이다, 포괄적 경호 계획이다, 세부적 경호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경호의 목적과 경호의 전체 방향, 선발 경호 여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1단계 포괄적 경호 계획이에요. 자, 경호의 목적과 전체 방향, 선발 경호 여부, 이 말이 나오면 포괄적 경호 계획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럼 포괄적 경호 계획과 세부적 경호 계획 두 가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 경호 계획은 행사 일정을 제일 먼저 취득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기행요원이 경호 계획을 수립합니다. 경호의 목적 전체 방향, 선발 경호 여부, 대충의 소인입니다. 이 소인은 대충의 소인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관련기관과 유무선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걸 계략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과 보안하는 사항을 준비한단 말은 정보 수집을 한단 말이 아니고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하고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괄적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은 선발팀이 현장 답사를 갔다 옵니다. 현장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정보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위협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위협의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책임의 분배, 동원 자원의 분배. 이건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책임의 분배, 동원 자원의 분배. 여기 소요인이 나왔죠. 여기는 계획적인 인원이라면 여기는 아주 세부적으로 1선에는 몇 명, 2선에는 몇 명, 3선에 몇 명, 이게 세부적인 나온 거예요. 장비는 뭐 1선에 MD 몇 대, 2선에는 뭐 방호벽 몇 개, 이런 거 나오죠. 구체적인 경호 형태, 예를 들면 뭐 안전검증 요원은 선발 경호에 몇 명 투입한다, 이런 거 나와야 됩니다. 안전유지에 몇 명 투입한다. 근접 경호는 제대로 어떻게 구성해가지고 몇 명이 나간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2단계 계획이에요. 이게 실제 계획이고 이거는 이거는 본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획, 본계획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호 계획하면 요 계획을 경호 계획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이거는 2단계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그냥 개괄적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근접 경호 요원의 일반적 근무 요령이 아닌 것은 경호 대상자와 수용원의 절대 안전 확보, 접근 보도 요원의 명단 암기, 경호 대상자와 근접 거리 유지, 근접 경호원 상호간 위치 수시 변경. 자, 근접 경호 요원의 근무 요령이죠. 자, 여기서 확실히 맞는 건 뭡니까? 근접 경호관은 요원은 상호간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한다, 분산돼야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상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경호 대상자의 활동 범위를 보장해 주면서도 경호원으로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밀착 대응할 수도 있고 개방 대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근 보도 요원, 경호 대상자에 접근하는 보도 요원이 있다면, 접촉하는 보도원이 있다면 명단을, 이름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YTN에 누구, KBS에 누구, MBC 누구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 요원으로 위장한 암살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 이름을 확인해 봐야 돼. 이름이 뭡니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YTN 기자가 왔다.
가짜일 수도 의심스러우면 이름이 혹시 어찌 됩니까? 딱 물어봐야 돼요. 그럼 본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름을 안 외웠으면 말이죠. 엉뚱한 이름을 대고 자기 본명을 대거나 엉뚱한 이름을 댈 수 있어요. 그럼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럼 검문 검색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 3, 4는 다 맞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학권은 당연한 건데 수행원은 말이죠. 수행원은 사실 관심 없어요. 대상자만 보호하면 돼요. 물론 수행원도 같이 보호하면 좋지만 수행원의 절대 안전학권은 관심 별로 없어요. 대상자의 절대 안전학권이지만 수행원은 절대란 말을 넣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1번은 수행원의 절대이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오늘은 경호학 모의고사 10회 중에서 16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입니다.